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또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조금 오르나 싶더니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지난주 월요일에 상승은 거의 다 사라져 가고 시장에 대한 실망감만 남아 있으실 듯한데 빠르게 증시가 좋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영향.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소식이 금요일날 미국장이 끝나고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에는 피치가 AAA에서 AA 플러스로 내리면서 증시에 충격을 준 바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무디스는 등급을 낮춘 건 아니고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아직까지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단 심장 마사지를 한번 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등급을 낮추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부정적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미국의 23년도 재정 적자가 무려 2240조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전년보다 23%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미국의 국가 부채도 무려 4경 4천조나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긴 한데, 하지만 미국 오늘 저녁 증시 열려봐야 알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뭔가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두드려 맞은 기분이 드는데,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올라준다면은 내일은 오늘 것까지 반영해서 한 번에 좀 크게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봅니다. 3입니다. 하지만 셧다운 리스크가 또 있지도 않고 왔습니다.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떠오르고 있고요. 17일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저기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디스 악재도 있는데 셧다운까지 덮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머리털 더 빠질 수밖에 없겠죠. 미리미리 머리 마사지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3입니다. 공모주가 나름 선방을 합니다. 오늘 상장한 스펙 그리고 에이징랜드, 특히 SY 스틸텍은 전부 다 커피값 이상의 수익을 줬고요. SY 스틸텍이 오늘 가장 뜨거웠죠. 무려 140%나 올랐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오르긴 했지만요. 어쨌든 요즘 같은 비수기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말할 수 있고, 게다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 그린 리소스, 한선 엔지니어링, 요 친구들은 데이터가 좋기에 저 기릿은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금에 진행하는 AS텍,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 원료 기업입니다. 그 원료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상장했던 화장품 관련주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낸 바 있기 때문에 요 녀석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관평가 나오면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빗썸. 우리도 상장 한번 해볼라고. 최근 코인 시장이 좋아서일까요? 빗썸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남기는 했습니다. 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 계획을 짜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렇게 상장한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점유율의 90%가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데 이번 상장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겠다 이러한 의지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25년 말이면은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작년 1월에 코스피가 3천이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말 놀랍게도 그때 코스피가 3천인데 그런데 지금은 2100인가요?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 정도의 시간이 남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과연 그때쯤에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또한 증시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러한 부분이 빗썸 상장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에는 충분히 그 엄청나게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 한 번쯤은 포함되는 그 정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꼭 살아 계시고 뭔가 좀 말이 이상한데 생명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꼭 살아 계시고 2년 뒤 우리 계좌 딱 까봤더니 최소한 2배, 많게는 뭐 4배, 8배 이렇게 증가한 계좌를 보유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길이 또 꼭 해보도록 할게요. 3입니다. 상장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를 가지고 있는 이브로드캐스팅의 상장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브로드캐스팅의 가치죠. 2,400억, 그 다음에 퍼 42배,
이게 맞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 초에서 몇 개월 정도 밀릴 수 있다고 하며 기존의 스펙 합병 상장을 하려 했던 NH 스펙 25호는 거래 정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듯 합니다. 자, 물론 저랑 3프로TV랑 비교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런데 뭐 나름 같은 업계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이마트고 저는 그 옆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동네 슈퍼마켓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2020년, 2021년 그때랑 지금이랑은 구독자 느는 속도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름들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길이 또 퍼 42배는 조금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다만 언젠가 코스피가 3천을 간다면은 만약에 그게 내년 초반이나 뭐 내년 중순이다. 그렇다면은 저도 그렇고 당연히 3프로TV도 그렇고 저 정도 가치에 받을 그 정도의 깜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브로드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변동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나중에 언젠가 코스피 3천을 넘어설 때 동학개미 운동 시즌2가 올 때 그때는 저도 그렇고 3프로TV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기린분들도 활짝활짝 오는 날이 올 수 있겠죠. 그게 제발 내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난방 매트 사야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마도 온수 매트나 전기장판 등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듯한데요. 저 길이 또 오늘 어제 너무 춥더라고요. 온수 매트 하나 살까 하고 네이버 쇼핑을 뒤적뒤적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수 매트, 전기장판 신제품 출시가 연달아 나오고 있고 덩달아 매출도 껑충 뛰고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중고로 거래한 사람도 많은데 하지만 최근 들어 빈대 사건이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빈대 출몰로 인해 중고 거래는 조금 꺼리는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장판에 대해서 다른 소식도 있었는데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실 때는 화재 주의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전기매트 화재가 작년에만 무려 242건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절대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니겠죠. 특히 라텍스 매트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위에 깔면은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온도 조절 꼭 하시고 외출 시 꼭 끄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 주식은 낙폭이 과하다. 하나증권에서 지금 코스닥의 하락이 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큰 폭의 낙폭을 만든 후에는 주도 섹터의 수익률이 높은 모습을 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의료 AI, 로봇, 2차전지 요 친구들의 반등을 노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근데 이거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요즘 상황이 계속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하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충분히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의료 AI 관련주는 어떤 게 있나? 딥노이드, JLK, 뷰노, 로봇은 T로보틱스, V1텍, SPG, 마지막으로 2차전지는 코인테크, 아바코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매도 금지인데 쇼커버 안 하냐? 자, 공매도 금지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코스피 전체 공매도 잔고량은 7% 정도 감소했고 코스닥은 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꽤나 쇼커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기업보다는 포스코 친구들과 에코프로 친구들인데 요 친구들의 주가는 좀 애매하게도 그때 오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한가 다 반납했죠. 그렇다면 쇼커버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잔고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사이 포스코는 오히려 잔고가 10%나 늘었다고 하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0.5%, 1%그 정도 감소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겠지만 아마도 외국인은 얘네 아직 2차전지 저점 아닌 것 같아. 굳이 우리가 쇼커버 안 해도 물론 여기서 공매도 치지는 못하지만 가치가 고평가라서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때 떨어지면은 그때 쇼커버에도 늦지 않겠지. 요렇게 외치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게다가 오늘마저 에코프로 친구들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락할지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LG 엔솔과 포드는 튀르키예에 공장을 짓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네요.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걸 결국은 철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포드는 전기차 쪽에 26년까지 66조 원을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계획 중 일부를 연기하기도 했고
이 와중에 올해 전기차 부분에서 흑자는커녕 6조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오히려 좋아. 조금 전망이 나빠지는 와중에 공장까지 지었으면 실적이 더 나빠지고 나중에 공장이 많아지면 안 그래도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 또한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상황은 나빠지긴 나빠진 거고 이 와중에 공장 짓는 거 처리한 거 이거는 분명 호재다. 기존 공장을 그냥 최대한 활용하면은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나중에 공급도 줄었으니까 배터리 판가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호재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나 긍정적인 해석이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게 호재일지 아닐지는 앞으로의 주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꼭꼭꼭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 저점, 그 저점이 깨지면은 진짜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서 이제는 좀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충전기는 쫙쫙 깐다는 소식입니다. 그저 전기차 충전기는 많이 깔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 전기차 보급률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보조금도 남아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미래를 위한 포석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깔아놓을 필요는 당연히 있을 듯합니다. 자, 환경부는 작년 기준 20만 대 충전기를 25년까지 59만 대 3배로 늘리고 30년까지는 123만 개로 거기서 또 2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거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고속도로에 많은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아파트 의무 설치 비율도 5%에서 10%로 높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2차 전지와 전기차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 전망이 많은데 이 와중에 이제 충전기 매출은 어떨지 계속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는 내년 초에 사라. 올해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하락한 현대와 기아.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저기 리슨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년 전에 삼성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내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역대급 실적 이러한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때 이미 확인을 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게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는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다만 내년 초에는 저점을 다지며 하반기에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미 전기차 둔화는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는 이러한 기저효과라는 게 분명 생기겠죠. 갈수록 전기차 기술은 좋아지고 가격도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쯤엔 한번 사볼까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충전소도 많아지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인프라도 좋아지니까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을 잘 지켜보고 완성차 주식의 저점이 내년 초반에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잘 잡아보자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아니란 소리겠죠. 다음입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한미반도체 결국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4%인가 그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 삼성증권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이 쇼크가 나긴 했으나 한미반도체를 올해 실적으로 매수한 사람은 없다.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인데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주식을 말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한미반도체를 매수한 이유는 당장 나올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HBM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실적 쇼크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하락할 수 있지만 하지만 HBM3에서 HBM3E로 세대가 변하며 전용 장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단가가 기존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HBM은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호재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한미반도체 밸류 부담이 큰 건 사실이긴 한데 하지만 아직까지 비관적으로 바뀌긴 좀 이르다. 앞으로 나올 호재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오늘 주가는 많이 하락했는데 이 말대로라면은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언젠가는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60일선을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키는지 확인을 해보고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만약에 깨진다면 조금 더 많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파두, 올라뚜.
어닝 쇼크로 이틀간 급락했던 파두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기름들도 아시다시피 파두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과일이나 김밥을 팔아도 그거보다 돈을 잘 벌겠다 이러한 조롱의 대상도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파두는 낸드, SSD 시장의 급격한 침체 그리고 AI 강화를 위한 대대적 시스템 재점검 절차가 맞물리며 고객사들의 발주가 중단된 영향이다 이렇게 말했고 3분기부터는 다시 구매가 재개되고 4분기는 큰 문제 없이 3분기보다는 회복된 실적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못해도 3억보다는 많이 벌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에 장 초반 파두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이죠.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치킨 가격을 올렸더니 오늘 교촌 F&B가 약 3% 정도 오르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4월 모든 치킨 메뉴의 가격을 3,000원씩 올린 바 있었는데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건 있습니다. 교촌 F&B 작년 대비 이렇게 매출이 당연히 증가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치킨 가격을 3,000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은 1,11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고 이 와중에 영업이익은 8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 영업이익 때문에 조금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마지막에는 전부 다 반납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지 못한 영업이익 상승은 그 유지성에 의심이 가는 게 당연할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건보료 폐지하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지역 건보료에 추가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이렇게 단가를 부과하다 보니까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진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동차 건보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없던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 포인트 요런 친구들이 정말 많은 17.9조 원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며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금융자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안 그래도 사기꾼 많은데 이거 딱 사기치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신분증 요구하지 않고요.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고요. 계좌번호 요구하지 않고요. 인터넷 주소도 따로 제공해서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링크가 갑자기 문자로 왔다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직접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여기에 들어가서 기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끼리 또 이거 녹음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아요. 작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했던 청년은 4,778명으로 2018년 대비 7배나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계속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매우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거는 그냥 단순 갚지 못한 돈이 아니라 개인 회생, 파산 이렇게 완전 끝까지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회수 불능 처리가 된 청년 수가 무려 5,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연히 학자금 대출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 중이었는데 고금리로 인해 그 빚을 갚지 못하자 개인 회생 또는 파산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저가 폴더블 폰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내년에 중저가 폴더블 폰을 내놓기 위해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얼마인가 봤더니 무려 50에서 60만원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또 다른 얘기라고 하네요. 다른 중저가 폰의 가격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가격대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 그런데 진짜로 이 가격대 혹은 70만원 이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폴더블 폰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끼리 또 지금 현재 플립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해서 아마도 나중에는 플립을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 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